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신기술 동향 중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용어들이 사실 많이 새로운 용어들이 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출제되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는 랜이라고 하는 용어네요. 랜. 자,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라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을 얘기해요. 근거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까운 거리. 그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통신망을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건물 또는 공장, 학교, 구내, 뭐 연구소 등 이렇게 한 건물이면 한 건물, 뭐 하나의 공장이면 공장 안에, 학교 아니면 학교 안 이렇게 제한된 지역 내의 설치된 통신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통신망을 우리가 랜이라고 합니다. 랜. 알았죠?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통신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랜은 광대역 전송 매체의 사용으로 고속통신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로 연결만 되면 모든 정보기기와 통신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용이하고 또 오류가 적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랜은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근거리 통신망. 그래서 가까운 거리, 제한된 지역 내의 그 통신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통신망이 근거리 통신망, 랜이고요. 자, 그 다음에 WAN이라는 게 있어요. 와이드 에어리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광역이죠, 광역. 자, 그래서 통신망을 거리에 따라 구분할 때 전화통신망과 같은 공중망을 이용해서 비교적 좁은 지역을 위해서 구축된 구내정보통신망. 이 구내정보통신망을 그러니까 랜이라고 보시면 돼요. 랜. 그 다음에 이보다 좀 더 넓은 큰 지역을 위해서 구축된 도시지역 통신망. 이 도시지역 통신망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맨이라고 해요. 맨. MAN. 자, 여기서 이 M은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거리죠, 중거리. 도시지역 그 범위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축된 통신망이 MAN이에요. MAN. 그래서 이 랜과 그 다음에 랜보다 좀 더 범위가 넓은 그 통신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한 MAN과 이런 것 등을 다수 연결해서 보다 더 넓은 지역에 걸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은 통신망을 광역통신망 또는 WAN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랜이 있고요. 랜이 있고 이보다 범위가 좀 넓은 게 MAN이에요. 도시지역, 중거리.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 이 랜과 MAN을 서로 연결해서 보다 더 넓은 지역의 통신기기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게 WAN이고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VP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버추얼. 가상이죠, 가상.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가상 사설 통신망. 이거를 VPN이라고 해요. VPN. 가상입니다, 가상. 자, 그래서 공중전화망이나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마치 자기의 사설망 또는 전용망을 구축한 것처럼 이용할 수 있게 조성한 통신망을 VPN, 가상입니다. 가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제주도에 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본사에서도 다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지사에서 어떤 처리된 내용도 본사에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렇게 직접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겠어요? 그 먼 거리를?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망을 연결이 돼 있을 테니까 기존의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마치 자신만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구축된 것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통신망을 VPN이라고 한다고요. 알았어요? 만약에 서울 본사에서 지사까지 직접 그 회사에서 이렇게 회선을 연결한다라고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망,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서울과 지사 간의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가상으로 이용하는 통신망을 VPN이라고 한다고요. VPN. 알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트라넷. 자, 요거는 이제 인터넷의 기술을 응용하는 기업 내의, 자,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기업 내의 전용 컴퓨터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기업 내 전용 컴퓨터 네트워크로 기업의 각종 정보를 표준화해서 서버를 통해서 공유하는 기업 내의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내.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있으면 이 기업에 뭐 영업부가 있고, 영업부, 그 다음에 뭐 총무부, 뭐 여러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서들끼리, 기업 내에 있는 그 각 부서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업 내의 인터넷. 기업 내의 인터넷. 알겠죠? 기업 내에 어떤 통신기기들을 서로 연결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정보통신망을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기업 내에요, 기업 내. 알았죠? 자, 중요한 단어는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T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coax to the home이라고 했는데, 이 coax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동축 케이블을 얘기하죠.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 자, 그래서 기존 케이블 방송망으로 초고속 대용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전송 방식을 우리가 CTTH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케이블 방송, 케이블 방송망,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이죠.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케이블 방송망으로 보다 빠르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송 방식을 CTTH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의 특징이라 그러면 총 1GBps의 용량을 여러 가입자가 공유하는 구조로 일반 가정에서도 100메가 정도, 100메가 이상, 130mbps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게 바로 CTTH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했던 케이블 방송, 동축 케이블을 이용을 하는 전송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FTTH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Fiber to the Home이라 그래서, 자, 파이버라고 하는 건 이제 섬유, 광섬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섬유. 동축 케이블보다 더 성능이 좋은 광섬유를 이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전화국으로부터 각 가정까지 개별적으로 광섬유를 부설해서 광대역 서비스를 가입자에게 전송하는 그런 어떤 방식의 전송 방법을 우리가 FTTH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화국이 있으면 전화국과 사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용자 집까지 다이렉트로 광섬유를 직접 연결해 놓은 거예요. 알았어요? 전화국에서 사용자 집까지 다이렉트로 광섬유로 연결을 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등장한 방식이 FTTH다 이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전화, 팩스, 데이터, TV 이런 다양한 정보를 광대역 서비스, 광대역의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모든 통신 서비스가 한 줄에 하나의 광섬유로 직접 집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방식을 FTTH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FTTZ라고 하는 게 있어요. G. 그러니까 Fiber to the 여기는 홈이지만 여기는 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국에서 사용자 집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이 FTTZ 이거 존이잖아요. 존. 요거는 전화국에서 가입자 인근 지역, 전선주, 인근 지역까지는 광섬유로 연결하고 가입자 집까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뭐 광섬유라든지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뭐 UDP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연결해 놓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화국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어요. 뭐 사용자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러면 일단 전화국에서 일정 지역까지는
광섬유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각 사용자들끼리 뭐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나 또는 뭐 UTP 케이블이나 이런 것 등등등으로 해서 연결을 해놓은 그런 방식을 FTTZG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FTTH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한 명 한 명, 뭐 A, B, C가 있으면 각각 광섬유로 직접 집까지 연결해 놓은 거고, FTTZ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인근 지역까지는 광섬유로 연결하고 여기에서 분배해 나가는 거죠. 알았죠? 그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백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백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소형 회선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해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전송 회선의 모음, 전송 회선의 모음을 우리가 백본이라고 하고, 기간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조직이나, 또는 뭐 모임 여기에 모임의 뭐 중심, 근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용어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백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그 여러 개의 그 랜이 있으면 이 여러 개의 랜의 어떤 회선들을 모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 그러니까 소규모 회선들을 모아놓은 이 회선의 모음, 이걸 백본이라고 해요. 백본.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에서 광역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하나의 회선 또는 여러 회선의 모음, 이것을 우리가 백본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랜들이 모여지면 요보다 더 큰 규모인 WAN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연결을 해서 WAN이 되기 위해서 모아놓은 회선 모음, 이거를 백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블루투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 블루투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블루투스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근거리,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떤 단말기 또는 여러 뭐 통신 기기들이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기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하나로 뭐 에릭슨사가 휴대폰과 PC 주변 장치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도입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컴퓨터 또는 핸드폰, 무선 프린터, 뭐 저장 장치, 세탁기, 냉장고, 그다음 뭐 차량 안에서는 뭐 핸즈프리, 뭐 이런 등등등의 다양한 어떤 여러 전자 장비의 무선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는 근거리 무선 개인 통신망을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이 프린터로 블루투스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요. 직접 선으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직접 보내면 이 프린터가 인쇄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 차량에서도 핸드프리 같은 거 무선으로 내가 얘기하고 하는 거, 이게 다 서로 전달이 되잖아요. 차량과 스마트폰 간에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 간에 이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 기술, 이거를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블루투스. 됐죠? 자, 그 다음에 NFC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자, 이 NFC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뭐 최근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이 NFC라고 하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용어인데, 자, 얘도 역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하나예요. 근거리. 그래서 고주파를 이용을 한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금방 우리가 봤던 블루투스처럼 근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을 서로 무선으로 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블루투스와 좀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그래서 10cm 안에서 최고 424kbps의 속도로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블루투스는 좀 더 먼 거리에 있는 통신기기들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NFC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인접되어 있는 것, 10cm 안에 거의 인접되어 있는 그 기기들 간에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에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서 결제를 한다든지, 또는 뭐 교통카드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통카드 말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출입 통제나 잠금 장치, 뭐 이런 광범위한 범위에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려고 해요. 뭐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그러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서로 주고받으려면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NFC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스마트폰을 서로 맞대요. 거의 인접하게 둔다든지 아니면 맞댄다든지 해서 여기에 있는 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을 이쪽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경우에도 사용하는 기술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NFC라고 하는 것도 이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의 하나예요. 알았죠? 블루투스처럼. 그런데 블루투스는 이 NFC보다 좀 더 먼 거리까지도 가능한 거고, NFC는 이 10cm 이내, 그러니까 거의 인접되어 있는 통신 기기들끼리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빠르게. 알았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DMB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DMB, 뭐, 여러분들 아주 많이 들어봤죠? DMB. 그래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동 중에도 휴대용 단말기 또는 차량용 단말기 또는 뭐 요즘 뭐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휴대용 단말기 또는 차량용 단말기 등을 통한 높은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및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채널 디지털 방송을 우리가 DMB라고 하더라 이거죠. 디지털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디지털 형태의 다양한 방송을 제공하는 기술, 이거를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DM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도 이런 휴대용 단말기,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휴대용 단말기나 또는 차량용 단말기, 내비게이션 뭐 이런 등등해서 여러분들 TV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DMB. 자, 그리고 이 DMB는 그게 위성을 이용을 하는 위성 DMB가 있고, 지상에 있는 그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상파 DMB가 있는데, 이 위성 DMB는 이건 유료. 좀 더 채널의 수도 많고 그런 거고요. 이건 이제 무료죠, 무료.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MB가 있고, 자, 그 다음에 GPS라고 하는 거. 자, 요것도 역시 우리가 흔히 들어보는 건데, 이거 이제 위치 확인 시스템, 위성을 통한 위치 확인 시스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행기,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든지 자, 인공위성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 요거 이제 특징이죠. GPS는.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GPS라고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그 자신의 위치, GPS가 부착이 된 그 단말기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이거를 GPS라고 합니다. GPS 뭐를 이용을 해요? 인공위성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단순 위치 정보 제공에서부터 뭐 자동 항법, 교통 관제, 유조선의 충돌 방지, 뭐 대형 토목 공사의 정밀 측정, 뭐 지도 제작 등등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GPS 수신기는 개인 휴대용에서 탑재용까지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GPS 수신기가 있으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위치를 찾아서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걸 GPS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LBS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다라고 해서 이동성 기기를 통해서 각종 교통 및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총칭해서 우리가 LBS라고 합니다. LBS. 자, 여기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찾기라든지 주행 중 길 안내, 뭐 가까운 주유소 찾기, 뭐 미아 찾기, 뭐 이런 것들이 다 LBS 서비스에 해당이 돼요. LBS.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단말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그죠? 원래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즉 바로 밑에도 나오지만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길 안내하는 거잖아요. 길 안내.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부가적으로 뭐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음식점이나 뭐 주유소 찾기,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주유소 찾기라든지 또는 미아 찾기라든지 또는 뭐 교통정보라든지 또는 뭐 날씨라든지, 내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서울에서 뭐 강원도 쪽으로 갔다. 갑자기 강원도로 이동을 했다. 그랬을 때 이 서울의 날씨, 그다음에 강원도 날씨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내가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성 기기를 통해서 각종 여러 가지 교통정보나 생활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통틀어서 LBS라고 해요. LBS. 알았죠?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자, 요거는 항공기 또는 선박을 어느 한 지점부터 일정의 다른 지점으로 소정의 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 안내해 주는 거예요.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요즘은 거의 차량에 보면 내비게이션 뭐 다 돼 있고 스마트폰에도 내비게이션 기능들이 다 있죠. 그래서 길 안내지, 길 안내. 길 안내. 그래서 요즘 나오는 내비게이션 기기들은 이 내비게이션, 기본적인 길 안내 기능 플러스 LBS 기능 플러스 GPS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나오지만 GPS 위성으로부터 자동차의 위치 정보 데이터를 수신해서 주행 중인 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모니터의 전자지도상에 구현해서 운전자가 쉽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통합 시스템, 통합 장비, 이걸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자,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등장하게 된 것은 좀 오래 시간이 좀 됐어요. 최신 용어는 아닌데, 자,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널리 존재하는 이런 의미로 라틴어에서 따온 건데,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이 무선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PC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게 꼭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인터넷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 무선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선 없이도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가지고 뭐 어디서든지 간에 무선 통신만 된다면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간에 언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래서 언제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이거를 유비쿼터스라고, 유비쿼터스. 지금은 뭐 노트북이 아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그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뭐 어디서든지 간에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이거를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유비쿼터스. 알았죠? 자, 그렇게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URC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URC.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지능형 서비스 로봇. 그러니까 로봇인데 지능형 서비스. 그러니까 과거의 로봇은 우리 사람이 내려준 어떤 프로그램, 명령어만을 수행하는 단순한 로봇이었다면 이 URC라고 하는 것은 지능형 로봇이다 이거죠. 지능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능형 로봇이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해서 서비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이 로봇이 언제 어디서나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정보를 사람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단순히 우리가 입력해 놓은 명령과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들을 우리 사용자나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개념, 로봇, 이거를 URC라고 해요. URC.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헬스. 자, 헬스라고 하는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격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ICT와
의료 서비스를 접목을 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되고 하면 우리가 굳이 뭐 병원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화상을 통해서 원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서비스. 그래서 환자의 질병에 대해서 원격 진찰과 처방 같은 원격 의료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헬스라고 합니다. 자, 유헬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US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온도, 가속도, 위치 정보, 압력, 지문, 가스 등의 각종 센서에서 감지한 정보를 무선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US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사물에 센서를 부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노후 건물 또는 뭐 다리 뭐 이런데 이제 각각 부위에 센서를 부착을 해요.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 무선으로 이 센서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떤 뭐 뒤틀림 또는 뭐 진동, 뭐 기울임, 뭐 이런 정보들을 무선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네트워크를 USN이라고 USN.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어떤 노후 건물이나 다리를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나 다리 뭐 이런데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 센서로부터 얻어진 뭐 이러한 정보들을 무선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센서에 의해서 무선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할 수 있도록 구성된 네트워크를 US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지능형 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요거는 집안의 각 공간 및 설비를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집 밖의 네트워크와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홈 네트워크 기술에 의한 사이버 홈 구축을 의미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능형 홈. 자,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빌링 시스템이 있는데, 자, 이 빌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입자에 대해서 사용 요금을 계산을 한다든지 또는 청구한다든지 수납하는 등의 요금 관련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 이걸 우리가 빌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이 빌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통신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사용 요금 계산해주고 청구하고 하잖아요. 그죠? 수납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면 그곳에서 자동 뭐 계좌가 있다 그러면 계좌에서 돈을 빼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요금 관련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 이거를 빌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빌링 시스템. 자, 그 다음에 RFID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전파 식별이라 그래서, 자, 요거는,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는 어떤 하나의 방식인데,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무선 주파수가 라디오 주파수예요. 라디오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대상을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각종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해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 정보를 무선 주파수로 전송 및 처리하는 비접촉식 시스템을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판독, 해독 기능이 가능한 판독기와 무선 주파수 태그, 뭐 응용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바코드 아시죠? 바코드. 자, 바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막대의 길이나 뭐 굵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물을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코드가 이렇게 쓰면 바코드 판독기로 이걸 읽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물에 이 무선 주파수 태그를 달아요. 그래서 이 판독기로 이 태그를 읽어드림으로 해서 이 바코드의 그러니까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된 개념. 그래서 무선으로 더 바코드보다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RFID라고 해요. 좀 더 바코드는 그리고 딱 찍어야 되지만
근거리지만 이 RFI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먼 거리에서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RFID라고 합니다. 자,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해서 더 먼 거리에서 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이 무선 판독기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걸 RFID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VDS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VDSL. 자, 이것은 이제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다라고 해서 기존의 디지털 가입자 회선인 ADSL. 자, 우리가 ADSL을 이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했는데, 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업로드라고 하는 게 있죠. 업로드.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있잖아요. 그죠? 업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리는 거고, 다운로드는 다운을 받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업로드 속도와 다운로드 속도를 비대칭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ADSL이에요. 그래서 이 업로드 속도는 조금 느리게, 구조를 우리가 업로드하는 경우보다 다운로드하는 그 경우가 많으니까 이 다운로드하는 속도를 더 빠르게, 그래서 그 구조를 이렇게 비대칭 구조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 속도를 빠르게 함으로 해서 이 정보를 빠르게 이용하고자 해서 만든 게 ADSL이거든요. 그 ADSL보다 전송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고속의 데이터를 비대칭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 이거를 VDS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ADSL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진 비대칭 구조의 전송 기술을 VDSL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TM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비동기 전송 방식이라 그래서 음성과 영상과 같은 다매체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로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인 BISDN의 핵심이 되는 전송 교환 기술이다. 그러니까 BISDN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ISD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합정보통신망이라 그래서 종합정보통신망이라 그래서 다양한 단순한 텍스트에서부터 음성, 영상 등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회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ISDN이거든요. 그 ISDN보다 더 대역폭이 넓은,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종합정보통신망이 BISDN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BISDN인데 이 BISDN의 핵심 기술이 이게 더 많은 ISDN보다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기술이 ATM이라고요. ATM. 알았죠?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C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브로드밴드 방송이죠.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통합, 이런 말이에요. 네트워크. 그래서 광대역 통합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신과 방송, 인터넷, 이런 각종 서비스를 통합한, 그러니까 뭐가? 통신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이런 각종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 네트워크를 우리가 BCN이라고, BCN.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다 구현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 TV 있죠? 스마트 TV. 자, 이 TV에 인터넷선만 연결을 해 놓으면 TV 방송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통신과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했다라는 컨버전스. 통합 네트워크를 우리가 BCN이라고 하죠. BCN. 그래서 가입자들이 단말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과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이거를 BC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패킷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이 패킷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분할한 데이터의 전송 단위, 이거를 패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송할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얘를 전송하기 알맞은 단위로 나눠요. 전송하기 알맞은 효율적인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이 나누었을 때 이 한 부분을 우리가 패킷이라고 그래요. 패킷. 알았죠? 그래서 분할된 각각의 패킷에 별도의 번호가 붙여지고 목적지 인터넷 주소가 기록되며 여러 체크 데이터도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정확히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위로
효율적인 전송하기 알맞은 단위로 나누는데 이거를 우리가 패킷이라고 해요. 패킷. 됐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DMA가 있고요. WCDM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CDMA를 발전시켜 놓은 게 WCDMA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CDMA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의 일종으로 스펙트럼 확산 기술을 채택한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동통신의 하나의 기술이에요. 이동통신. 그러니까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 있죠? 이동통신. 그 이동통신 방식의 일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들의 시간과 주파수를 공유하면서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신 방식을 우리가 CDMA, 그래서 코드라고 하는 것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부호 분할 다중 접속이라고 해서 CDMA라고 하는데, 자, 요것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시간 전체와 그 다음에 주파수 전체를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할당된 시간과 주파수를 이걸 코드라고 그러는 거야. 일종의 코드.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시간 전체와,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만큼, 그 다음에 주파수 전체를 각각 할당을 해줘요. 그 각각 한 사람에 할당된 것을 우리가 코드라고, 코드. 그래서 사용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만큼 전체 주파수 대역을 할당해 줌으로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거를 CDMA라고 해요. CDMA. 알았죠? 그리고 이 CDMA 기술을 더 빠르게 발전시켜 놓은 게 WCDMA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이라 그래서 기본 방식은 동일해요. 근데 대역폭이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광대역화하는 기술, 즉 더 많은 정보를 이 CDMA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기술이다. 이동통신 기술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금방 봤던 WCDMA를 이제 발전시켜 놓은 게 바로 HSDP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속 하향 패킷 접속이라 그래서 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의 하향 링크에 10Mbps 수준의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송 규격으로 WCDMA 서비스를 발전시켜서 데이터 다운 속도를 크게 높인 서비스를 우리가 HSDP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휴대폰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MDS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미국의 벨코어가 규격을 작성을 하고 미국의 지역 벨 전화 회사 등이 제공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메가비트급, 그러니까 메가bps급 고속 데이터 교환 서비스를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도시권 통신망 MAN 있죠. MAN 서비스 일종이다라고 했네요. MAN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랜들을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중간형 도시 MAN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SMDS라고 하는 것은, 자, 랜드를 연결해서 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송 기술, 이거를 우리가 SMDS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랜드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랜드를 연결해서 그 랜들 간의 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송 기술을 우리가 SMDS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위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피. 자, 이거는 한국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표준 규격을 우리가 위피라고 해요. 위피. 그러니까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표준 규격이다 이거죠. 한국형이 한국형,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플랫폼의 표준 규격, 이걸 한국형이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사가 이렇게 A 회사, B 회사, C 회사가 있어요. 이동통신 회사가. 그러면 각각 이동통신 회사마다 무선통신의 플랫폼을 만들면, 각각 이 나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시간과 그 다음에 뭐 비용의 낭비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각 이동통신마다 이런 각각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각각의 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한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무선 인터넷 규격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표준 규격을 만들었어. 그게 바로 위피더라 이거죠. 위피. 그래서 이런 위피를 통해서 이런 각각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표준 규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의 낭비를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위피라고 하는 것은 한국형 무선 인터넷 플랫폼의 표준 규격을 우리가 위피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와이브로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 와이브로. 자, 와이브로라고 하는 것은 고속 이동 중에도 대용량의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 그러니까 휴대용 무선 인터넷 그 서비스. 이것을 와이브로라고 보시면 돼요. 휴대용. 알겠죠? 자, 그래서 휴대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 이거를 와이브로라고 합니다. 와이브로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들 뭐 와이파이 뭐 다 아시죠? 와이파이. 그래서 원흥에 가깝게 재생하는 기술인 하이파이의 무선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고성능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 랜 기술이죠. 무선 랜 기술. 무선 랜 기술. 그래서 와이파이 지역에선 우리가 무료로 인터넷도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이파이, 그러면 와이파이가 뭐냐? 그러면 무선 랜 기술입니다. 무선 랜 기술. 알았죠? 무선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무선 랜 기술. 됐죠? 자, 그 다음에 LTE라고 하는 용어 나오죠? 자, LTE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Long Term Evolution의 약자인데, 자, 이 LTE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3세대 이동통신, 3G라고 했죠. 3세대 이동통신 방식인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접속. 그러니까 WCDMA 있었잖아요. 앞에서 봤던. 그래서 WCDMA의 진화 기술로 유력한 4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미 이 LTE를 넘어서고 있죠, 지금. 이미. 자, 그래서 LTE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자, 과거에 이제 이 3G 방식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인터넷을 할 수가 있고, 뭐 음성 또는 문자, 뭐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었죠. 빠르게. 그런데 이 3G보다 더 빠르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LTE. 그래서 과거에 3G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그러니까 3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대역폭을 보면, 우리 차량도 보면 이렇게 차선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차선이 하나나 또는 두 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G라고 하는 것은 차선이 더 많이,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 자, 그런데 이 3G라고 하는 것은, 3G는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자 데이터 전송하는 길, 그 다음에 뭐 음성 데이터 전송하는 길,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이런 정보가 전송하는 길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자 정보가 전송이 되고 음성 정보가 전송이 되고 멀티미디어가 전송이 되는 길이 각각 있어서 이렇게 쭉 전송이 되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가 전송이 되는 양이 이렇게 좀 많다, 좀 밀렸다. 그러면 이제 얘가 좀 지연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LTE는 3G처럼 차선이 대역폭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문자, 그 다음에 뭐 음성, 그 다음에 뭐 멀티미디어,
그러면 각각 고유한 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송하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문자를 전송한다. 그러면 이렇게 봐가지고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멀티미디어를 정보를 보내야 한다. 근데 뭐 막혀있거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비어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LTE. 3G하고 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3G보다 좀 더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발달된 게 LTE라고 보시면 되죠. LTE.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 LTE를 벗어나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온 기술이 LTA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LTE라고 하는 것은 이 3세대 이동통신 3G 방식을 넘어선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전송 기술을 L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REW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미국의 퀄컴사가 코드 분할 다중 접속 CDMA 방식의 이동통신용으로 개발한 무선 플랫폼을 우리가 BREW라고 하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한국형 무선 플랫폼의 규격이 위피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동통신용 플랫폼 그거를 BREW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해서 간단히 여기는 간단히 해서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컴퓨팅을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용자는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웹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웹상의 서버에 자료를 저장을 해요. 뭐 자료가 됐던 프로그램이 됐던 자료를 저장을 해요. 그래 놓고 어디서든지 간에 언제나 인터넷만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자료를 이용하는 기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클라우딩 컴퓨터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은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웹상에 인터넷상에 서버가 있어요. 그러면 서버에 이 자료를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 서버 역할을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저장을 해놓고 관리해주고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여기에 자료를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에 서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에 접속하고 싶더라도 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접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터넷상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웹상의 서버에 자료를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둡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하둡. 자, 하둡은 오픈소스 기반 분산 컴퓨팅 플랫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분산. 자, 이 분산 컴퓨팅.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어떤 처리해야 할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컴퓨터에서 모두 처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컴퓨터로 나누어요. 근데 이 여러 개의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처리할 내용들을 뭐 A, B, C다. 그러면 처리할 내용들을 각각 PC에 이렇게 할당을 해서 나누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 이게 분산 처리거든요. 자, 근데 하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분산 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플랫폼을 하둡이라고 해요. 하둡. 자, 이때 이 PC들은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 고급 PC가 아닌 일반적으로 쓰는 PC 저가형 일반적으로 쓰는 PC들로 컴퓨터들로
가상화된 대형 스토리지를 형성을 해서 분산 처리하도록 구성된 플랫폼을 하둡이라고 하더라. 이거죠. 하둡. 이게 이제 저가형 일반 PC지. 일반 PC. 일반 PC.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래서 그런 일반 PC들로 분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플랫폼을 하둡이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SaaS라고 해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유통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공급업체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다수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사용한 만큼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 이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통째로. 그죠? 여러분들 뭐 게임을 하려면 게임 통째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설치해 놓고 그 게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 또는 뭐 소규모 기업에서는 매번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기에 부담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어떤 업체에서 인터넷상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 임대를 해서 그 서비스를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SaaS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용한 만큼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비싸게 돈 주고 사면 낭비가 되니까 필요할 때 그때 인터넷상에서 임대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SaaS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aaS와 약간 유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바로 Iaa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기술 자원을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아까 SaaS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상에서 임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IaaS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정보들도 인터넷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IaaS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서비스형 인프라. 알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Paa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서비스형 플랫폼이라 그래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 필요하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각 업체마다 또 하는 일도 더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업무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매번 어떤 업체에서 만들어진 그것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필요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한 어떤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거를 Paa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쉬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매쉬업이라고 하는 것은 웹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뭐 데이터베이스 등을 만드는 기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웹상에 보면 웹상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있잖아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정보를 조합을 해서 결합을 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술, 이거를 매쉬업이라고 한다. 매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지도에, 그러니까 구글 지도 있잖아요. 지도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서로 다른 서비스인데 이 두 개의 서비스들을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또 하나의 하우징 앱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알았죠?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뭐 건물이 나왔다 또는 토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 위치를 우리 사용자가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구글 지도를 이용을 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건물이나 뭐 토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거를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구글 지도 정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도 필요하고, 그래서 각각이 따로따로인데 이거를 조합을 해서 하우징 맵스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가 서비스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각각의 정보나 서비스가 조합이 돼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 이거를 매쉬업이라고 해요. 매쉬업.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유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유심. 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스마트폰에도 보면 유심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을 우리가 유심이라고 하는데, 자, 유심은 일단 만들어진 목적이 사용자의 인증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누군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듈로서 스마트 카드로 제작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칩으로 되어 있죠, 칩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 유심 카드는 휴대가 간단해서 단말기 종류나 통신 사입자에 구애받지 않고 국제 로밍을 포함한 음성 이동 전화와 뭐 전자 상거래 이런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대전화, 여러분 스마트폰 한 대 한 대만 해도 각각 가입자의 인증을 위해서 유심칩이 있죠. 유심칩이 없으면 스마트폰이 어떤 통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인증, 식별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듈, 이거를 우리가 유심이라고 합니다. 유심. 알겠죠? 그래서 유심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TI라고 하는 용어가 있네요. 자, 요거는 컴퓨터와 텔레폰, 전화죠.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는, 통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 개인용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 또는 컴퓨터 통신망에서 전화의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총칭을 하는 것을 우리가 CT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와 전화 기술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와 전화 기술이. 그래서 전화 서비스망과 뭐 구내 정보 통신망 등이 데이터 통신망을 통해서 통합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자,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제 각종 뭐 업체에 보면 제품을 파는 업체에 보면 콜센터 있잖아요. 콜센터. 있죠. 그래서 이 콜센터에서 가장 이런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콜센터에 어떤 소비자가 전화를 하죠. 그러면 이 전화를 하게 되면 이 구매를 할 때 물건을 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 뭐 구매를 한다든지 할 때 전화번호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 콜센터에서 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그러면 모니터로 이 소비자 이름, 소비자명, 그 다음에 뭐 구매 상품, 뭐 이런 정보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쭉 모니터에 떠요. 좀 더 빠르게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컴퓨터 기술과 전화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CTI라고 합니다. CTI.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AAA 서버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AAA 서버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컴퓨터 자원 접근 처리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인증, 인가 및 과금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접근과 게이트웨이 서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디렉토리에 상호작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면서 인증하고 하는 그 과정, 어떤 뭐 물건을 구매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관공서에 어떤 로그인을 한다든지 할 때 인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개개인마다 이런 인증한 정보가 우리나라 사람 또는 외국에서도 구매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인증하고 나면 이런 인증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공서에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개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증 정보, 이거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인증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주는 서버, 이 서버를 AAA 서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증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주는 서버. 알겠어요? 인증 정보도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증 정보를 별도로 관리해주는 서버, 이거를 AA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통신과 관련된 용어들을 쭉 살펴봤는데, 용어가 굉장히 좀 많아요. 많지만 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용어들도 그동안 출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문제들도 확인하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을 보면 통신망을 거리에 따라 구분할 때 전화통신망과 같은 공중망을 이용해서 비교적 좁은 지역을 위해서 구축된 군내정보통신망. 이 군내정보통신망, 이거 랜이죠. 그래서 통신망이나 이보다 좀 더 넓은 지역을 위해서 구축된 도시지역 통신망. 이게 이제 MAN이죠. 그래서 이 랜과 맨을 서로 연결을 해서 더 넓은 지역에 걸쳐 통신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광역통신망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랜이 있고 요거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맨이고 그거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WAN이죠. 그죠? 지금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의 답은 WAN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공중전화망이나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사용을 해서 사용자가 이거 마치라는 말이 들으면 가상의 가상. 마치 자기의 사설망 또는 전용망을 구축한 것처럼 이용할 수 있게 조성된 통신망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각 지역에 지사가 있어요. 그러면 직접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본사와 지사 간에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본사와 지사 간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치 연결된 것처럼 해서 본사와 지사 간에 서로 정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VPN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VPN. 가상.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인터넷의 기술을 응용하는 기업 내의 전용 컴퓨터 네트워크로 기업의 각종 정보를 표준화해서 서버를 통일해 공유하는 기업 내 인터넷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업 내의 인터넷. 요거를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인트라넷. 알겠어요? 그래서 3번은 인트라넷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하나로 그랬네요. 자, 그러면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그러면 뭐 블루투스라든지, 그 다음에 NFC, 뭐 이런 것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하나로 1994년 에릭스사가 휴대폰과 PC 주변 장치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도입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뭐 휴대폰, 핸드폰, 그 다음에 무선 프린터, 저장 장치, 뭐 세탁기, 냉장고 등 다양한 종류의 전자장비의 무선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는 근거리 무선 개인 통신망 기술이다. 라고 해서 이 근거리에서 각종 어떤 그 통신기기들 간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블루투스라고 하죠. 블루투스. 그 블루투스보다 더 좁은, 더 가까운 거리, 그러니까 10cm 이내에 마치 근접되어 있는 기기들 간의
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하는 건 NFC고요. 알았어요? 자, 요거는 지금 4번은 블루투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비행기,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든 인공위성, 자,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인공위성을 이용을 한대요. 그래서 위치를 알게 해준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GPS라고 하죠, GPS. 그죠? 그래서 GPS고요. 자, 6번은 항공기 또는 선박을 어느 지점부터 일정 다른 지점으로 소정의 시간에 도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로 GPS 위성으로부터 자동차 위치 정보 데이터를 수신해서 주행 중인 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모니터의 전자지도상에 구현해서 운전자가 쉽고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차에 많이 달려있는 거.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 그죠? 그래서 6번은 내비게이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고속 이동 중에도, 자, 이동 중에도 대용량의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무선 광대역 인터넷. 자,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을 뭐라고 한다고요? 와이브로라고요. 와이브로. 알았죠? 자,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자, 이거를 와이브로라고 합니다. 와이브로.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이동 중에도 휴대용 단말기 또는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음질과 데이터 및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채널 디지털 방송. 여러분들 그 차량 안에서 또는 휴대폰을 통해서 TV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DMB잖아요. DMB. 맞죠? 그래서 8번은 DMB가 되겠고요. DMB. 자, 그 다음에 9번은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비쿼터스라고 한다 그랬죠. 유비쿼터스. 그죠? 그래서 9번은 유비쿼터스고요. 자, 10번은 집안의 각 공간 및 설비를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집 밖의 네트워크와 통신을 이용을 해서 집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홈 구축.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지능형 홈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주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있는 내용을, 집 안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번은 지능형 홈,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위치 기반 서비스래요. 위치 기반 서비스. 그래서 이동성 기기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각종 교통 및 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느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 상황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날씨라든지, 이런 것 등을 이동 중에서도 정보를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치 기반 서비스, 영문으로는 LB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무선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그래서 무선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대상을 식별하는 시스템으로 각 물품에 소형 칩을 부착을 해서 사물의 정보와 주변 환경 정보를 무선 주파수로 전송 및 처리하는 비접촉식 시스템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존의 바코드에서 확대된 개념이라 그랬죠. 확대된 개념. 그래서 이 바코드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좀 더 먼 거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라디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술, 이거를
FID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됐죠?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통신과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한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다라고 했는데 뭐 차세대는 이제 아니고요. 지금 실현화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통신과 방송, 인터넷 이런 것 등을 각종 서비스들을 통합한 네트워크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방송, 브로드밴드, 통합, 컨버전스. 그래서 BCN이라고 합니다. BCN. 됐어요? BCN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시스템이란 기계 또는 전자장치의 두뇌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해 설계함으로써 효과적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시스템을 의미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각종 기계나 어떤 전자장치, 자 여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장착을 해요. 장착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장시켰다는 얘기죠. 내장, 내장시켜서 설계를 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빨리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이 내장된 포함시켜서 설계를 했다. 내장된 이런 의미로 임베디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임베디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기계나 뭐 여러 가지 장치 이 부분에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처리기를 포함시켜서 내장시켜서 설계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임베디드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래서 14번은 임베디드 시스템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통신과 관련된 용어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 자, 용어들 상당히 많기도 하죠. 자, 이런 용어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기술 동향 쪽에 관련된 공부는 일일이 외우실 수도 있지만, 그러기보다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봐주심으로 해서, 아, 이게 어떤 용어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에서 찾을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눈으로 여러 번 읽어서 익혀두시기만 하세요. 알았죠? 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강의는 마치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